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는 게 바로 이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공부해야 할 법령의 양도 어마어마한 데다 법이 쉽게 바뀌고 또 개정하는 횟수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최신 정보를 먼저 흡수를 잘한 다음에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석규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해야겠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지난 제1강 광역도시계획에 이어서 오늘은 제2강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험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출제 빈도가 간헐적으로 나와요. 왔다가 안 나왔다가.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100% 시험에 나오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나올 때는 3개까지 나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기본계획이란 단어, 기본이란 말 들어가면 장기 청사진 제시하는 계획, 장기적인 계획.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라는 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계획,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장기계획을 짜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화 시키려고 수시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한 몸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지문에 가끔 나올 때 뭘 먼저 짤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구체화시키려고 수시로 도시군 관리계획 짜요. 그리고 문제 출제도 순서가 이렇게.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의를 볼 텐데 이 문장 두 줄 반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쓸 부분은 한 부분만.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머릿속에 항상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여기 또 나오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또는 시, 군별로 짜는 관할구역에 대한, 잘 보세요.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뭐냐 물어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서 얘는 종합계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다음 이제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서 출제자들은 이 문장은 수험생들이 두 줄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장 못 외웁니다. 그러면 출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를 틀리게 해서 정답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쭉 나가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민법처럼 심오하게 알맹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법조문의 특정 단어를 바꿔서 정답 처리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를 놓고 보면 얘는 이 자치단체별로 짜는 장기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얘가 지침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놔야 된다. 그리고 얘가 짜지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맞게 짤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짤 것이다. 그러면 요 포인트만 알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도 내용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지난 시간에 배운 광역도시계획도 내용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내용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이 많은 박스 내용을 암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추상적인 단어를 다 나열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용도,
지역,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써먹을 수는 있어요. 여기 아무리 봐도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한단 말이 없어요. 그 용도, 지역들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 이 자체를 단순하게 오지선다고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 쪽에서 누가 수립하냐 이제 짠다는 얘기거든. 이게 객관식에서 거의 80% 이상은 여기서 정답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 몇 줄을 되지도 않는 것도 이걸 몇 번만 반복해서 외우면 되거든요. 의무적 수립이라고 나와요. 자, 보면 반드시 짜야 된다. 이 행정계획을. 자, 보면 특별시장.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법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짜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우리 대한민국 광역시 6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 지문을 외운다.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짜라라고 딱 배열을 해놨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의무적으로 수립한다라고 법조문이 있으면 안 짜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답 처리를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짤 때 자, 개별 시군까지 짜라고 됐지만 전국의 시군이 인구 10만이 안 되는 시군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군에서조차 의무적으로 장기계획 짜라라고 하면 불합리하니까 안 짜도 되는 예외가 있다 해놓고 1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에서는 굳이 기본계획 안 짜도 좋다는 것.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비근하게 특별시, 광역시 쭉 해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라고 내는 거예요. 틀렸죠? 여기서 예를 뺐잖아요. 자, 요건을 3개를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수도권 안에서는 10만이 안 돼도 의무적으로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도 아니어야 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이고 인구 10만 이하일 때. 그러면 여러 번 출제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이걸 아예 다 빼버립니다. 자,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대충 보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 수도권은 무조건 짜야 돼.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 과천시가 재작년도인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는데 과천시 인구가 7만 5천이에요. 7만 5천. 그러면 10만 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7만 5천의 경기도 과천시는 10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과천시는 수도권이잖아요. 따라서 과천시는 인구 10만이 안 돼도 기본계획 반드시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광역시가 없는 도는 강원도란 말이에요.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우리 부동산 공법은 지자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잘 안 되거든요. 춘천시 제일 큰 춘천, 원주, 속초 등이라 하더라도 광역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이면서 수도권 아닌 자 광역시도 없는 그런 경계를 접하지 않는 시군에서 인구 10만이 안 된다. 강원도 영월군 이런 작은 4만 5만 기본계획 굳이 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객관식에서 얘가 제일 정답 체제 잘 되는데 자꾸 얘를 뺐다가 그냥 10만을 7만으로 장난쳤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도 기억하고 얘네들 기억하는 것은 좀만 집중하면 되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그다음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 인구가 10만 이하면 굳이 안 짜도 된다. 그다음 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미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지난주에 얘기한 경기도 부천시형 광명을 묶어서 장기 광역도시계획 짰다면 굳이 부천시만, 광명시만, 시흥시만의 기본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라면 안 짜도 된다는 거. 자, 요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짜라는 것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부동산 공법은 국가의 규제법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 주체와 객체가 나올 때 행정 주체에 대한 정답이 가장 자주 나와요.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느냐. 항상 보면 시군, 시장군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타관할 구역 포함할 수 있다. 사전에 협의한다. 자, 여기서 질문 나올 때 시군은 타관할 포함한 시군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다른 관할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짜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인접한 시흥시의 일부를 포함해서 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관할 인접한 시흥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놓고 그다음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역시 이런 행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도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그다음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법조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를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이 절차를 가지고 정답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빌려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를 정답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광역도시계획에서 물어봅니다. 그게 원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차용 빌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누가 수립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 그다음에 여기서 승인 절차라고 할 때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세종시, 제주도 이 정도의 지자체장들은 해당 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직접 확정해서 열람시키면 되는데 객관식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특별시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눈에 너무 띄니까 주어로 나오질 않아요. 광역시장이 자, 인천 광역시장이 그래 시험에서는 A광역시라고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3특, 특 3개니까 1광 이렇게 해서 이 네 자치단체장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도지사 승인, 요게 이제 지문 가끔 나오죠. 일반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데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으라고 낸단 말이에요. 자, 도지사가 일반 시장 군수는 위에 상급층이 도지사가 있는데 중앙정부에 바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 관할 도지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기본계획 짰으면 경기도지사, 춘천시에서 기본계획 짜면 강원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시장은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정비라고 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20년 단위로 10년마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인데 단 5년쯤 있다가 그것이 제대로 짰는지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것. 자, 3년 이렇게 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자, 광역도시계획은 또 주의할 점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 장기계획은 5년쯤 있다가 손봐야 된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 장기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객관식에서 절대로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내용 물어보는 문제. 자, 개념을 보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면 자, 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매 모든 교과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등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해놓고 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이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하기 위한 계획인데 자, 여기서 용도 지역부터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풀어버린 것이 강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딱 끝나면 바로 강론 나오는 게 용도 지역 21개가 나와요. 용도 지구가 9개가 나와요. 구역이 4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걸 국가가 지정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도시 지역이라는 용도도 있고 관리 지역이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 지역이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고도지구, 방화지구, 얘들이 이제 용도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국토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땅은 이런 용도와 지역과 지구로 다 중복해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주소를 집어넣고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용도 지역이 뭘로 지정됐을까? 그러면 이 땅이 내가 가진 땅이 200평인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숙박시설 설치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하기 위한 용도 지역이나 지구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아까 배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이 도시군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난번에 배운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절차가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용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의 21개 종류를 모르면 객관식은 예전의 문제는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이라고 단순하게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자연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낸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짠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고 할 때 이 고도 지구부터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복합 용도 지구까지 9개가 있는데 그 9개 중에 하나를 뺏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라고 그러면 얘를 아무리 봐도 취락지구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용도 지구의 종류 속에는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취락지구란 게 있단 말이에요. 방화지구란 게 있단 말이에요. 고도지구란 게. 그러니까 방화지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용도 지역들을, 지구들을 지정할 때나 변경할 때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원래 법조문은 5개였었는데 또 6번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이 4개인데 일반적인 지역이나 지구로는 달성할 수 없는 더 센 규제를 가기 위해서 얘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하면 이해가 안 돼요. 시가화를 일정한 기간 조정하려고 시가화 못하게 하기 위한 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들을 용도구역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나 일반적인 용도지역 지구 지정하는 변경 절차나 같다는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만들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할 때도 똑같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사업 할 때도 여기 계획이라고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법을 만들 때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을 만들고
도시정비법 만드는 바람에 4번 내용은 거의 형해화됐다. 즉 뼈대만 남아있다. 의미가 없는 조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얘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거기에 적용될 지구단위 계획 짤 때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낸 적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뿐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입지규제 세수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입지규제 세수구역 계획 짤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면 머릿속에 별이 들어갔는데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할 때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냐? 6가지다 라고 하는 게 시험장 가는 날까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풀어서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부터 입지규제 세수구역까지 이 6개 중에 하나를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을 하느냐? 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단어하고 좀 구별하려고 안을 세운다. 그래서 세울 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좀 짠다라고 일부러 수립이란 말 안 쓰고 편안할 안자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계획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부러 수립이란 말을 안 쓰고 구별하려고 위반이란 말을 쓰는데, 위반권자라고 할 때 객관식에서는 수립권자라고 해서 틀리게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항상 익숙하셔야 돼요. 원칙적 위반권자로 냈는데 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보면 특별시장부터 쭉 가서 일반시장 군수까지. 자, 특별시부터 시군에서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야 한다. 자, 여기서 원칙적 위반권자가 있으면 공동 위반 등은 객관식으로 안 나오니까, 자, 예외적 위반권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는데, 제가 살짝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로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짤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할 때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짤까?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전 녹지지역이란 게 특정 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짠다든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위반할 수도 있고, 둘 이상 시, 군에 걸쳤다. 도 관할구역 안에. 그렇다면 도지사도 짤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도지사도 짤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알아놓고, 그다음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위반의 제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가서 위반하라고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때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요 넷 중에 하나를 서울시에다가 위반하라고 제한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것, 요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럴 때 요 동의 받는 것, 기반시설 공원 만들어주세요라고 제한할 때는 토지면적 5분의 4 동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관련된 거는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제한 들어간다는 것. 얘가 객관식에서 이런 걸 내거든요.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는 것. 당연히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1회 30일 바쁘면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결정권자는 적어도 시도지사가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권한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장 운수가 지구단위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시장 운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해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과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서 관보나 공부에 고시하면 바로 효과 보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해서 다음 날을 집어넣고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단어를 외워버리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관보나 공부에 고시한다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역 등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규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꼭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겠고요. 특히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